고인류 중에서도 얘는 도대체 왜 이런 걸 먹었나 혹은 뭐 이런 짓을 했나 뭐 이렇게 참 미스테리한 경우도 종종 발견하시겠어요. 어떤 현상은 발견했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랬는지 모르는 경우라든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이 두발 걷기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수수께끼예요. 왜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두발 걷기는 우리 답 나왔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아, 그거는 해결됐어요. 정말요? 네. 이거 제가 약간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네. 편애하는 쪽에서 상상한 저스트 스토리인데 이제 우리가 두 발로 서게 되면서 허리가 세워지고 고개가 조금만 올려도 별을 편하게 볼 별을 수 볼 수가 있는 있다. 그래서 네. 천문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얻게 된 게 중요한 혜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저만의 가설은 아니고 망상이죠.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어떤 찡의 기능이 기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오, 그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스마트폰에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의 기원이 터치 스크린이 위에 아,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손가락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거는 다른 걸로 인해서 생겼던 거를 우리가 차용을 해서 그쵸. 다른 걸 쓰다 보니 거기서 혜택이 나오더라 네, 맞아요.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발 걷기의 기원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혜택인 거예요.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두발 걷는 게. 두발 걷기가 뭐가 좋으냐. 네. 나중에 이제 생긴 거는 두발 걷기는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 거의 근육을 안 쓰거든요. 그래요? 네. 만보 걷기 필요 없어요? 만보 걷기를 해도 사실 걸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 만보라 걷으라고 하는 게 걷는 게 만약에 운동이 됐으면 네. 300번만 걸어도 되는데. 네, 근육 운동할 때 대둔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네. 허벅지 근육도 키우는 게 힘들고 워낙 거기가 빈약한데 빈약한 이유는 그 근육을 잘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나 개를 보면 허벅지의 힘으로 앞으로 달리고 앞으로 달린 거를 앞다리로 막으면서 다시 하고 그래서 몸을 앞으로 옮기는데 근육을 쓰지만 우리는 시계추와 중력을 쓰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걸음걸이 속도만 있으면 몇 날 며칠 행군도 하잖아요. 자면서도 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속도는 없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1m짜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180cm의 호모 에렉투스로 커졌을 때 그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m짜리를 180% 키워놓으면 에렉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몸통의 길이는 얼추 비슷한데 몸통 길이는 비슷해요? 네, 다리가 길어진 다리가 거예요. 길어진 그러니까 그 다리가 길어지게 된 거는 같은 걸음걸이를 걷되 다리 길이가 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큰 영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애시당초 맨 처음에 두발 걷기 혜택이 무엇인가? 그거는 햇볕이 좀 덜 쪼인다. 우리가 민몸이잖아요. 네. 털이 없으니까 네 발로 있으면 등이 다 따스한데 들로 쓰면 머리 위만 머리털이 있으니까 이제 덜 반론. 사람이 털이 없어진 건 제 생각에는 두 발로 걷는 다음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설명은 털이 없으니까 두 발로 섰다는 네, 얘기라서 네, 네. 시간 선호가 조금 그렇죠. 이상한데요. 그렇죠. 바로 수긍하시네. 네. 왜냐면 이 가사들이 다 저소 스토리가 된 거예요. 발음 좀 젖소 스토리 아니고요. 저소 스토리. 또 하나는 뭐냐면 쓰니까 멀리 볼 수 있죠. 먼 맹수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맹수를 보면 맹수도 나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뭐 혜택인 과일 따기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생식기가 앞에 있으니까 짝짓기 할 때 좋으라고 딱 한눈에 견적이 나오니까 보여주기 너무 위해서 재밌으시다. 성적 있었단 신호를 말이에요. 전달하기 그렇죠, 위하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가설이 아닌 거예요. 소설인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게 만든 진화압이 무엇이냐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시가 맨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대단한 발견이었던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놓고 봤을 때 침팬지처럼 생겼어요. 머리 크기나 몸집이나 침팬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단지 직립보행을 했다는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도 걷고 두 발로도 걷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걷기 위한 흔적이 뼈에 남아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체중이 네 다리에 이렇게 분산이 되거나 그럴 텐데 직립보행만 한 경우에는 두 발로 섰고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대둔근은 허벅지처럼 몸을 앞으로 내보내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한 발로 섰을 때 무너지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단단히 해야 사람이 자세가 바르고 걷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네. 제가 물리학적으로 재미있는 논문을 한 게 아, 네. 있는데요. 사람이 독특하게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해요. 다른 동물들은 몸무게가 키의 3승에 비례하거든요. 그걸 물리학의 역학적인 모형으로 설명하는 간단한 물리학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정한 게 사람이 똑바로 서서 약간 기울어지는 몸을 버티는 근육의 양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라고 가정하면 사람이 직립보행이 사람만이 왜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이 똑바로 서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둔근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썼던 논문이 기억나요. 다른 동물들은 대둔근이 작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크잖아요. 그죠? 엉덩이에 있는 그 큰 근육이 알고 보니까 얘가 발을 앞으로 빨리 차서 뭐 열심히 달리고 이게 아니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봐도 루시는 이미 직립보행을 했다. 네, 하긴 네, 그 친구가 직립보행 했는지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도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직립보행을 할 경우에는 이 허벅지의 각도가 달라요. 아, 네. 이렇게 네,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한 다리로 섰을 때 가장 안정적이 그 침팬지는 두 발로 걷잖아요. 근데 예. 걸을 때면 이렇게 뒤뚱뒤뚱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똑바로 걷고 거의 몸의 중심축이 유지가 되네. 그게 되려면 이 다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보고 너무 재밌다고 네. 생각한 게 척추 끝이 이 두개골하고 만나는 부분이 네, 네, 거기 네. 구멍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람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막대기 위에 농구공이 올라가 있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네. 막대가 닿는 부분이 농구공의 한 가운데 있어야지만 안정이잖아요. 대후두공인가 그렇게 부르는데 직립보행하는 사람은 그게 정확히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침팬지만 해도 치우쳐 있어. 그렇죠. 구멍이 뒤에 있고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네. 두 발 걷기를 한 경우에는 구멍이 아래에 있는데 루시 등등이 최초의 인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델을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딱 안정적으로 두 발로 걷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확립된 두 발 걷기로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을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석을 봤을 때 이게 인류인지 뭔지 어떻게 아느냐 두 발 걷기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래서 사헬란트로푸스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그 600만 년 전짜리가 인류인지 아닌지 가지고 논쟁을 한 것의 초점은 큰 구멍 포럼의 매그넘이 아래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논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되었는데 아르디피테쿠스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조금 440만 년 전 건데요. 루시보다 더 위네요. 네. 직립보행의 결정적인 흔적 중에 하나가 영장류는 사실 네 발 달린 동물이 아니라 네 손이 달린 동물이거든요. 손이 네 개인 동물들이고 예. 원숭이는 손이 5개죠. 꼬리까지 있으니까. 네. 우리는 손이 두 둘이에요. 개죠. 왜냐면 발이 생겨.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이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엄지 발가락 쪽으로 몸무게를 실어야 되잖아요. 한 네. 발자국 한 발자국 할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크고 튼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루시나 그런 오스트랄피테쿠스도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직립보행이 등장하고 딴 데는 다 침팬지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인류다라고 상황 정리가 재밌다. 됐는데 아르디피테쿠스가 발견이 근데 됐는데 걔는 손이 4개인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직립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침팬지스러운 거죠. 네 발로도 신기하다. 하고 두 발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침팬지와 인류의 공통 조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왜 분기를 했겠냐. 한쪽은 숲에서 살고 한쪽은 이 사바나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분기가 돼서 한쪽은 인류로 가고 한쪽은 침팬지가 됐을 맞아요, 거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렇게 정설이었는데요. 들었는데. 근데 이 아르디피테쿠스는 동위 원소 분석을 해봤더니 숲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초기 인류는 사바나 지역에서 직립보행을 한 게 우리 인류의 정통성이었는데 그러면 아르디피테쿠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답은 둘이에요. 인류가 직립보행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인류의 기원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인류의 기원을 생각하면 직립보행의 기원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르디피테쿠스가 처음이라면 그러면 더 이상 인류의 기원은 직립보행의 기원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거나 두 번째 답은 이건 인류가 아니다죠. 인류가 아니다. 아니다. 직립보행을 했지만 인류라고 하면 인류가 안 된다. 아니라 침팬지와 인류의 공통조상이 없거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직립보행이 중요성이 좀 줄어드네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인류의 기원이 400만 년도 안 되는 거예요. 짧아지는구나. 일천한 역사를 가진 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재밌다. 되게 중요하네. 되게 중요해요. 약간 전 좀 재밌다. 신선했어요. 왜냐면 저도 고정관념이 좀 있어서 우리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서서 손이 맞아. 뒤늦게 그렇게 탄생한 맞아요. 것이다 라는 그렇죠. 약간의 그렇죠.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발현된 건 손이 아니라 발이었다는 그러네요. 거니까 예. 이게 약간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언뜻 생각하기에 손이 굉장히 위대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 발이 굉장히 발이 있어서 손이 부산물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생긴 거는 두 발 걷기 필수네요. 네. 그래서 뚱뚱하고 발이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나무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무슨 옛날 뭐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웅크렸다가 아, 조금씩 네. 피고 그러니까 뭐 이러는데 뭐 그럴 수가 그게 없는 아니네. 거죠. 그러면 못 살죠. 좋은데요. 근데 왜 그걸 이제야 밝혀야 하시는 거죠? 아, 이미 또 그 업계에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요즘 일어난 일이에요. 아리트 피케테스 같은 그렇습니까? 경우에는 화석 자체는 90년대에 발견을 했는데 발표는 2009년에 한 예?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연구자들은 꼼꼼하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암묵적인 불문율 같은 게 고인류학에서는 화석을 발견한 발견자가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할 때까지는 그 화석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게 불문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아만리의 어떤 권력이 있었겠죠. 내 친구들한테만 알려주고 내 친구들만 보여주고 하지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15년이 걸려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그 리버사이드 대학은 아니죠? 아, 책임자가 리버사이드 대학 학부를 나왔어요, 학부를. 아, 근데 이렇게 고일 유학을 하면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우리 교수님은? 새로운 뭐가 발견될 때 아니면 기존에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다른 점을 막 발견하실 때 하여튼 여러 매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이면서도 재미난 부분인 아, 거죠.